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 코스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의 지수가 흐름이 강했습니다. 일본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오늘 밑꼬리 강하게 달고 양봉 완전 마감하는 과정이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전일 나스닥 꽤 많이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죠.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속에서 코스닥만 유일하게 오늘 역행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HLB를 비롯한 뭐 바이오주들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강했던 바이오주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대거 파란불 마감을 하면서,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도 제가 마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 이상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락.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HLB가 시가총액이 7조 원대에서 16%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거의 1조 원이 넘는 게 떨어진 거잖아요. 코스닥에서 1조 원 이상 HLB에서만 이탈이 된 거고, 뭐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6조 초반인가요?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게 흔들렸잖아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HLB가 6조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6조 원 정도 될 거예요. 내일이면은 5조 원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 이틀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잠깐 넘어갔다가 왔지만 지금은 거의 2조 원 차이가 납니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너무나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거의 시가총액 뭐 천억대 뭐 그런 작은 종목들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바이오의 이런 HLB의 흐름 속에서 긴장한 상태로 많은 종목들이 눈치 보기를 벌였어요. 바이오 아닌 오늘 갑자기 튀어오른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 있죠. 뭐 우리넷이라든가 우리넷 옵티시스, 그다음에 우리로 코위버,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겁니다. 즉 오늘 따라잡기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웬만하면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던 뭐 종목군일 겁니다. 대부분 오늘 발견해서 오늘 따라 들어가서 잘 된 거는 뭐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고, 안 된 거는 또 윗골이 달고 또 꺾였을 것이고, 어쨌든 뭐 모두가 다 편안하게 사가지고 먹을 수 없는 종목은 사실 안 쳐다보고 다음 종목을 준비한 편이 나아요. 이게 개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20대 20세부터 저희 회원님들 80대 분까지 계시니까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들, 이렇게 뭐 방송을 보면서 바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이거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했을 때 30분 뒤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한 3시간 지나서야 겨우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이 잠깐 쉬는데 이때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을 어느 정도 중간의 입장에서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그냥 갑자기 떠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뭐 위주로 공략을 할 수는 없어요. 적절히 섞어서 할 뿐이지. 그래서 최근에 종가 매수에 대한 비율을 조금 높였고요. 한 종목씩 하는 걸로 가급적. 그래서 종가 매수는 어쨌든 그날의 장 중에 리스크를 어쨌든 없는 상태에서 마감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시가 매수가 조금 더 안전해요. 보통 확률적으로. 왜냐면 장 마치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종가보다는 시가가 더 나은데, 시가는 사실 그날 즉흥적으로 동시호가를 판단하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종가 매수는 조금 더, 그러니까 보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저는 확률이 조금 종가 매수 쪽에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로 최근에 좀 몇 개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얘기를 다시 하자면 HLB는 결국에는 결말은
사실상 뭐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정상이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겠죠. 이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시가총액을 뭐 5, 6조 원대로 유지를 하면서 갈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아직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추세가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한 번 더 양봉 치면서 달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뭐 최고가인 21만 3,900원을 넘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장중에 윗꼬리를 달면서 한번 쫙 물량 터지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월요일에 개파락해가지고 12, 3만 원대까지 쭉 똑같이 3분봉 떨어지면서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사실 예측 불가능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기관 외국인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심리가 다 모여 집약돼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예측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폭탄이 계속 돌려지고 있다. HLB라는 폭탄 풍선이 있으면 다 불어져서 언젠간 터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실은 그 영진약품이 2016년 4월 달에 급등했었을 때 보였던 꺾일 때 그 장대 음봉 하한가거든요. 그때처럼 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이거를 대량으로 지금 매매를 했던 주체 그러니까 메이저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시장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영진약품은 당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시세가 끝날 때. 이 종목은 코스피에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사실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HLB는 코스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함부로 또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은 시장이 셀트론 헬스케어가 지금 빌빌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완전 급락으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거의 뭐 2%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2%대 시장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제어를 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제도 밑꼬리 어제도 투매 나오고 다시 끌어올리고 오늘도 투매 한번 오전에 나오고 끌어올리고 월요일도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단계적으로 천천히 만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이 굳이 같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선상에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게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 유입된 자금들 지금 제가 시장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시장이 큰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몇 달 전쯤부터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어떤 주도주를 만들면서 그래서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음으로써 어떤 시장에 유입됐던 자금들이 빠르게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금이 효력을 볼 때는 내년 1월이나 뭐 1월 효과를 본다든가 하여튼 머지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시장 자금에 코스닥에 유입이 되고 있는 자금들 잘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바이오가 지금 또 오늘 많이 이탈했지만 코스닥이 실질적으로 또 올라갈 때는 바이오 없이는 또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외면하고서는 또 시장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도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바이오들 좀 집중해보고 좋은 바이오들. 그런데 바이오의 한 종목에 너무 힘을 실어버리면 또 곤란해요.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 또한 바이오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일 수 있는 게 또 바이오예요. 지금 뭐 신라젠, HLB 다 그랬던 거잖아요. 헬릭스미스 마찬가지로.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다 시장에서 이름이 있었던 유명했던 뭐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바이오들이 인기 바이오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렇게 망가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인기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나름 굵직한 대형주 역할을 했었던 강스텐 바이오텍이 임상 3상 아토피 쪽 임상 3상 실패로 오늘 점한가를 갔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괜찮은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려면 하셔야 되고 뭐 강스텐 바이오텍을 한 건 아니지만 강스텐 바이오텍은 나중에 HLB나 신라젠처럼 뚝뚝뚝 떨어져서 횡보를 만들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게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2천억 정도 될 텐데 한 1천억 정도 라인 정도 보면서 1천억대에서 1천억대 초반 정도에서 한번 공략할 수 있으면
공략을 해서 보면은 좀 그것도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좀 고생하시게 되는 뭐 많은 분들이 있겠죠. 강스템 바이오텍을 현재 주주들은. 그러니까 우리 말고 현재 강스템 바이오텍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좀 계획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바이오들은 뭐 오늘 그렇게 보시고 또 선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종가 매수를 했던 뭐 코미팜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종가 매수 엊그제죠. 엊그제 종가는 아니고 엊그제 장중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급등 17%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온 이 코미팜도 괜찮습니다. 흐름. 아직 뭐 제대로 간 거 없고 그냥 구름대 상단만 터치하고 왔잖아요. 이거는 흐름상 나쁘지 않고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또 어제 종가로 들어갔던 신규주 엠바이오니아도 오늘 장중에 오전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더 갔죠. 더 갔는데 이런 것들은 뭐 신규주에 대한 변동성인 거니까 무리하게 접근을 또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좀 관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는 하지 않았고 미리 좀 들어갔죠. 종가보다 좀 미리 아주 IB 투자를 공략을 해봤는데 1150원에서 35원 종가를 끌어올렸지만 시간에서도 흔들 것 같아요. 시간에서도 흔들고 내일 오전에도 오늘의 엠바이오니아처럼 좀 흔들 수도 있습니다. 워낙 원체 흔드는 종목이니까 지금. 그리고 일단 호가에 제가 주목한 어떤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1150선에서 일단 한번 단기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월요일에 좀 흔들더라도 오전에 좀 있어 보세요. 흔들더라도 좀 있어 보시고 이런 것들은 변동성을 좀 줍니다. 보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전에 아주 IB가 올라올 때도 그런 파동을 다 보이면서 올라왔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파동에서 뭐 이런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흔들다가 뭐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꺾고 나와야죠. 지금 모일선을 오늘 살짝 이탈했던 건데 좀 변동성을 좀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종목이 오늘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대 음봉으로 고꾸라졌었잖아요.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그걸 다 커버하는 깔끔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딱 알려버리네.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코스닥이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빌빌댔던 틈을 타서 반도체에 힘이 좀 들어왔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단 바이오의 규모가 좀 더 크지만 반도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중 자체가 그래서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셌던 반도체 종목들 또 고점에서 추격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들어갈 수 있는 흐름 아니면 그냥 보내버리시고 지금 미리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잠잠하거나 거래 없이 잠잠하거나 좀 빠져 있는 것들 공략하고 전략적으로 좀 공략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요. 상당히 커요. 최근 바이오주들 난리가 났고 대형주들 그다음에 시장 자금이 그만큼 또 유입된 상태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도 아니고 뭐 가상화폐도 아닌데 뭐 가상화폐 마냥 뭐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30%로 바뀐 다음에 점화한가를 많이 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나 많은 점화한가와 하여튼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불안정하니까 괜히 여기서 꼬이지 마세요. 이렇게 엇박자 타지 마시라는 겁니다. 엇박자 타기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단기적으로 스캘핑 하시는 분들도 엇박자를 타기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 1% 손절 잡고 1% 먹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커버리니까 계속 손절만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러프하게 좀 봐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안정감이 없는 상황이에요. 증시 자체는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종목을 살펴봤을 때는 와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없어요. 종목들의 거친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 좀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가 완전히 시세가 종료가 되고 뭐 이렇게 다 좀 차분하게 아마 뭐 이제 머지않은 내년도 두 달 남았는데 금방 그렇게 또 안정화 찾으면서 1월 효과 보면서 달려갈 것으로 보고 다음 뭐 총선주나 대선주도 준비를 조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말에는 뭐 할로윈 주네요. 다들 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월 마지막 주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